지금은 돈벌 시간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제가 요즘에 공포, 여러분 공포의 장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계속 하락한다.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를 위한 대출도 이제 허용해 준다고 하죠. 그 다음에 취득세도 지금 많이 감면을 했죠. 지금 비조정 같은 경우는 4%대니까 이제 많이 감면을 했습니다. 원래는 12%에서 4%대니까 좀 많이 감면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볼 거 아니에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금, 적금 이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6%라고 할게요. 예금 이자가 6%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1억을 넣으면 이렇게 돈이 들어오잖아요. 600만 원이. 예, 600만 원이 돈이 들어오면 사실 그런 거예요. 한 달에 그래도 몇십만 원씩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그렇게 들어오니까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는 돈 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뭐 딴 거 투자 안 하고 무서우니까 뭐 주식이고 나발이고 부동산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예금 같은 데다가 넣어놓는 게 훨씬 이득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실제로 뭐 옆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 뭐 경청하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방어 수준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부자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리스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건 그만큼 기대 수익이 딱 6% 한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이를 염려도 있지만 리스크가 큰 만큼 우리가 더 벌 확률이 높은 거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고 투자를 하긴 하는데 막연한 투자. 저는 막연한 투자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를 사라고 정부에서 인증을 해줬잖아요. 대출 풀어줬죠. 취득세 풀어줬죠. 임대사업자 할 수 있게 테러를 열어준다고 하죠.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집을 사라고 이렇게 하는 시대인데 중요 입지, 괜찮은 물건,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가성비 괜찮은 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거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지금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뭐 유튜브라든지 언론들 보면 아직도 이 두 가지를 지금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뭐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일단 아직도 오피스텔을 사라고 계속적으로 권유하는 사람이 아직도 유튜버나 이런 강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생각보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상가 투자, 뭐 단지 내 상가라든지 뭐 각종 등등 상가, 여러 가지 이제 상가 이제 기법들을 해서 나는 상가 투자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아무래도 우리가 정부 이런 규제에 조금 이제 번외로 있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활발하고 원룸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오피스텔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하고 지금 활발하게 뭐 강의라든지 유튜브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가도.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를 아예 하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제 의견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차라리 월세를 받더라도 똑같이 지금 같은 경우는 대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여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월세를 받더라도 아파트에서 월세를 받아라. 차라리 역세권에 있는 그런 복도식 아파트라도 그런 쪽에서 월세를 받아가지고 받아라. 저는 그런 점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락장이 지속이 떨어진다 해도, 그러니까 내가 매입한 시점 대비해서 떨어진다 해도 언젠가는 다시 오른다는 거는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편차가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멀리 떨어져 보면 위로 우상향한다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 진리입니다. 어차피 인플레이션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치 괜찮고 소형이지만 그런 괜찮은 월세를 받기 시작하면 어차피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건 내가 월세를 받기 때문이에요. 월세. 이거는 필수제입니다. 필수제. 필수제이기 때문에 월세를 받고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버틴 다음에 나중에 그 집을 팔게 되면 공실로 월세 보증금 내두고 공실로 냅두고 그 상태로 상승장이 어느 정도 되면 거래가 붙을 때 팔면 됩니다. 그럼 바로 팔립니다. 그죠? 공실이기 때문에 바로 팔리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오피스텔을 계속적으로 오피스텔을 뭐 전세를 끼고 쓴다든지 아니면 월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월세를 투자를 계속 권유하시는 분들, 강의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 주장을 제가 들어보고 뭐 이해를 못하고 저도 상가도 그렇고 오피스텔도 그렇고 다 투자를 해보는 사람으로서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아파트만큼 시세 차익이 날 가능성이 작다. 솔직히 말해서 오피스텔은 상가는 시세 차익이 날 수 있겠죠.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시세 차익은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결론적으로 아파트가 불이 붙었을 때 똑같은 상승장일 때는 아파트만큼 시세 차익을 내릴 게 없다. 그리고 오피스텔하고 상가는 어떻게 보면 선택제예요. 그러니까 대처제가 많이 있고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각종 등등 이런 상품군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다. 근데 대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물론 주거라고 할 수 있지만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비교를 하자고 하면 저는 만약에 산다고 하면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건 당연히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나중에 오래된 거 쓰면 재건축, 그 다음에 리모델링 이런 호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에도 훨씬 더 유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수제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솔직히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제일 활발하게 잘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안 되고 공포가 이렇게 조장이 된 상태에서 거래가 안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뭐 1년, 2년, 3년, 4년 이게 쭉 갈 것 같으세요? 아니,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그 시점을 맞출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금리도 대출도 이자율도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점을 우리가 모를 뿐이지 마찬가지로 이 지금 정부가 급한 와중에 이렇게 풀잖아요. 뭐 소급을 적용하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하면서 여야 합의한다고 해서 어쨌든 푼단 말이에요. 그죠? 하락을 하고 있어요. 바닥은 어딘지는 몰라. 근데 바닥을 다지면서 어느 시점 거래량이 딱딱 터지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안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그냥 하염없이 내려갈 것 같으세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여태까지 이런 사이클은 반복은 됐어요. 오르고 내리고 이건 맞다 이거야. 이건 맞는데 근데 멀리서 봤을 때 가까이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뭐다? 결론적으로 우상향. 이건 여러분 주식이든 간에 그 다음에 부동산이든 간에 똑같아요. 자산 가치는 길게 봤을 때,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우상향을 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돈이 한정적이잖아요. 한정적인 자원을 어디에 배분을 하고 어떻게 써야 나의 2년, 4년 후에 나의 자산이 얼마큼 증폭이 돼 있을 거냐, 많이 더 퍼져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은 남들 안 살 때 아파트 사시는 게 맞다. 야, 이거 보고 저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지금 시점에서 아파트 사라고? 예, 맞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오히려 상가하고 오피를 추천한 사람들을 걸러야 됩니다. 진짜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상가하고 상가 투자를 강의하는 사람들하고 그냥 오피 투자를 권유하고 강의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 사람들은 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은 아파트를 오히려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임장을 다녀야 합니다. 임장을 다니면요, 지금 네이버 호가 있죠. 네이버 호가에서 만약에 이 금액이 적혀 있으면 이 금액대로 살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은 현재 DC가 더 가능한 거예요.
추가적으로 DC가 기본적으로 DC가 더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되게 진짜 급한 매물도 많아요. 비과세가 뭐 기간이 얼마 남아 있다는 둥, 아니면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때까지 무조건 가야 된다는 둥. 그런 사람들을 현장에서 급매를 만나게 되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져올 수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내가 확보하게 되면 안전마진이 확보가 된 거죠. 굳이 뭐 경매 좋죠. 근데 경매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싸게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점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뭐 데이터 분석 뭐 여러 플랫폼 잘 돼 있죠. 그런 것들 하는 건 요즘 기본이고요. 그 기본 플러스, 여러분 기본 플러스 임장은 필수다. 임장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임장은 무조건 가셔가지고 현장 가서 부동산 가보셔서 시세 파악하시고, 급한 사람 급할수록 지기 때문에 매도자가 정말 급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잡아서 내 것으로,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분은 이게 상가나 오피를 추천하는 사람들은 거르고, 결론적으로 집중해야 될 건 뭐다? 지금 시점에서는 APT를 더더욱 아파트를 더더욱 분석하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임장을 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